고요한 밤, 당신은 외로움 속에서 영원히 지켜줄 무언가를 갈망한 적이 있나요? 수천 년 전 고구려 왕들도 똑같이 느꼈어요. 눈 덮인 산맥의 피라미드처럼 솟은 비총에서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이 고대의 비밀은 당신의 내일에 평화로운 힘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 속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눈 덮인 산맥 사이 바람 한 점 없는 고요 속에서 거대한 돌무더기가 서 있다. 눈보라가 휩쓸던 겨울밤에도 이 무덤은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다. 바깥은 얼어붙은 침묵, 안은 수천 년의 비밀이 웅크린 채 숨을 죽인 채다. 이곳은 한반도 최북단, 중국 지린성 환인현의 검은 산등성이, 코무덤, 아니 비총이라 불리는 고구려의 거대 피라미드. 1976년 그 문이 처음으로 열리던 순간 발굴팀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돌문을 밀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습기 찬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안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바람이 산골짜기를 스치며 낮은 신음을 내는 오후였다. 발굴팀원들은 두꺼운 코트 차림으로 모여들었다. 코무덤 1호, 높이 30m에 달하는 이 거대 구조물은 원형 바닥 위에 네모난 돌층이 쌓여 피라미드처럼 솟아 있었다. 표면은 이끼와 진흙으로 뒤덮여 검게 물들었고 눈이 살짝 녹아내리는 틈새로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리더인 왕정학 교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건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왕들의 성소다. 돌층을 하나씩 오르며 그들은 정상에 다다랐다. 그곳에 문이 있었다. 아니, 문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석관의 입구. 삽과 끌로 조심스레 흙을 파헤치자 단단한 석재가 드러났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문이 열리자 안쪽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스며들며 벽면을 훑었다. 높이 10m, 너비 7m의 방 하나가 펼쳐졌다. 천장은 아치형으로 굽어 있고 바닥은 평평한 석판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맴돌았다. 먼지 쌓인 유물이 희미하게 빛났다. 중앙에 석관이 놓여 있었다. 길이 3m, 너비 1.5m의 거대한 사리. 뚜껑을 밀자 그 안에서 붉은 오칠이 된 목관이 드러났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금동관이 놓여 있었다. 높이 20cm, 용과 봉황 문양이 새겨진 왕관. 빛이 스치자 금속이 반짝이며 산속의 어둠을 밝혔다. 그 옆에 금동 신발, 은제 벨트, 그리고 보석이 박힌 검. 발굴팀의 손이 떨렸다. 이건 평범한 귀족의 무덤이 아니었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서 보자. 코무덤 또는 비총은 고구려의 독특한 왕릉 양식이다. 5세기부터 7세기까지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와 만주를 지배하던 시기, 광개토 대왕 391, 4413 이후 장수왕 하츠밤산 사men코치1 시대에 이르러 왕릉은 더욱 웅장해졌다. 일반 무덤이 언덕을 깎아 만드는 데 반해 비총은 평지에서 돌을 쌓아 피라미드를 형성했다. 높이 20m, 30m, 둘레 100m가 넘는 규모. 왜 이런 형태일까? 고구려는 유목민 혈통을 이어받아 돌무덤을 선호했다. 몽골 초원의 키르기즈족처럼 돌을 쌓아 산을 모방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왕의 영혼이 산신처럼 영원히 지키는 성소였다. 발굴 결과 코무덤 1호는 6세기 왕릉으로 추정된다. 금동관의 문양은 평양성벽의 수호신을 상징하며 고구려의 수도 건국 신화를 반영한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자. 발굴 3일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산비탈에 진흙이 흘러내리며 무덤 주변이 질퍽거렸다. 팀원들은 우비를 입고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엔 부속실을 열었다. 좁은 통로 끝에 작은 방이 나왔다. 벽에는 벽돌에 새긴 연꽃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다. 바닥에서 청동 거울이 나왔다. 지름 20cm, 뒷면에 용각선문이 음각되어 있다. 거울을 닦아내자 표면이 맑게 빛났다. 그 옆에 5.7 상자 속에 직모인형이 있었다. 길이 30cm의 작은 병마. 말등에 병사가 타고 창을 쥔 모습, 고구려의 기마궁술 전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공기 중에 비냄새와 흙내가 섞여 무덤 안이 살아 숨쉬는 듯했다. 저녁 노을이 산을 물들이며 작업을 마감할 때 누군가 속삭였다. 이 왕은 누구일까? 이친 영웅인가? 고무덤 2호와 3호로 넘어가 보자. 2호는 더 컸다. 높이 31m, 18단 돌층. 1980년대 발굴에서 은재 띠고리와 금귀고리가 쏟아졌다. 특히 금동대향로. 높이 50cm, 봉황이 날개를 펼친 모양. 이는 제사도구로 왕릉의 위엄을 보여준다. 3호는 부왕릉으로 석실 안에 목관과 함께 철갑이 발견됐다. 녹슨 갑옷은 고구려의 중갑기병을 증언한다. 왜 이런 보물들이 숨겨졌을까? 고구려는 수당 침략 속에서 수도를 옮겼다. 427년 평양에서 압록강 유역으로, 586년 국내성으로 왕릉은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비밀리에 쌓였다. 중국 지린성 환인현의 이 산맥은 요새였다. 눈보라와 절벽이 자연의 수호자였다. 발굴 현장으로 다시. 새벽 안개가 산을 감싸던 날, 코무덤 4호 문이 열렸다. 이번엔 벽화가 있었다. 희미한 횃불 불빛 아래 천장에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다. 북두칠성, 고구려 왕권의 상징. 바닥에서 토기 조각이 쏟아졌다. 붉은 유약의 구름 문양. 공기가 차갑고 습해서 손끝이 저렸다. 보물 상자 속에 옥돌이 놓여 있었다. 녹청색 옥에 용조각. 왕의 영혼을 상징하는 물건. 작업 중 비가 그치고 태양이 뚫고 나왔다. 빗줄기가 무덤 안으로 스며들며 벽화가 생생해졌다. 마치 왕이 깨어나 눈을 뜨는 듯한 환상. 팀원들은 조용히 유물을 포장하며 그 무게를 느꼈다. 이 비총들의 역사적 의미는 깊다. 고구려는 37년 개국부터 668년 멸망까지 668년 동안 제국을 유지했다. 5세기 광개토대왕은 요동을 정복하며 영토를 넓혔고 장수왕은 한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6세기 후반 수나라가 침공하자 비총은 왕릉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돌층은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됐고 내부는 방수 벽돌로 마감됐다. 보물들은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금동관은 왕관식, 신발은 출정 준비, 병마는 군사력. 이 무덤들은 고구려가 왜 서역까지 교역하며 번영했음을 증명한다. 실크로 감긴 직물, 페르시아 유리 조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코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이친 제국의 자부심이다. 마지막 발굴 장면. 코무덤 5호, 가장 최근 발견. 1990년대 눈 쌓인 겨울에 문이 열리자 내부에 물이 고여 있었다. 펌프로 빼내니 석관 속에 은재 항아리가 나왔다. 뚜껑을 열자 향신료 냄새가 스쳤다. 계피와 후추, 중앙아시아에서 온 물건. 그 옆에 철검. 녹슨 날에도 날카로움이 남아있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며 나무십 소리를 냈다. 무덤 안은 평화로웠다. 왕의 유골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지만 보물들은 이야기를 속삭였다. 우리는 고구려였다. 산맥 넘어 제국을 지켰다. 이제 산맥의 고요 속으로 스며들자. 코무덤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누가 묻혔을까? 장수왕의 후손? 평원왕, 오복이육구 흑연소 고도귀체다.
발굴은 계속되지만 그 웅장함은 영원하다. 눈 내리는 밤 돌층이 은빛으로 빛난다. 바람이 속삭인다. 고구려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깊은 산속의 비밀, 천천히 잠들어라. 고대의 속삭임이 당신을 안는다. 평화로운 밤. 눈 덮인 산맥 사이 끝없는 백야의 추위가 뼈를 파고들 때 거대한 흙의 산이 고요히 서 있었다. 30m 높이 눈보라 속에서 검은 실루엣처럼 우뚝 선 이 탑은 바람 소리조차 삼켜버리는 침묵으로 속삭였다. 전쟁의 포화가 메아리쳤던 평야 위에 이제는 새 한 마리 울음소리만 스며드는 이곳. 코무덤, 비총이라 불리는 고구려의 피라미드. 어떻게 이 북쪽의 혹한에서 이런 거대함이 피어났을까? 그 비밀은 흙 한 줌 한 줌에 새겨져 있다. 겨울 새벽 지평선 너머로 희뿌연 안개가 피어오른다. 발밑의 땅은 얼어붙어 딱딱하고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다. 고구려의 장인들은 새벽빛 속에서 흙을 다진다. 젖은 황토를 물에 섞어 반죽하고 나무 틀을 세워 층층이 쌓아 올린다. 손끝에 스며드는 흙냄새, 축축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다. 한 층이 마르면 다음 층을 올리고 돌멩이와 자갈을 섞어 튼튼히 다진다. 바람이 불어닥치면 흙가루가 피부에 달라붙고 땀이 식어 추위가 뼈를 저민다. 수천 명의 인부들이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작업을 반복했다. 7세기 무렵 평양 근처의 이 평야에서 왕의 무덤이 이렇게 태어났다. 이제 카메라를 당겨보자. 코무덤의 표면은 완만한 경사로 꼭대기까지 부드럽게 솟아오른다. 비가 내리면 물줄기가 흘러내리며 자연스레 다져지고 눈이 쌓이면 봄에 녹아 흙을 단단히 만든다. 내부는 통로가 이어져 석실로 통한다. 석관 속 왕의 유골은 이미 사라졌지만 벽면에 새겨진 용과 호랑이, 무늬가 여전히 살아 숨쉰다. 발소리가 메아리치며 공명하는 이 공간. 공기는 습하고 서늘하다. 손으로 벽을 만지면 세월이 스며든 흙의 온기가 느껴진다. 이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왕의 영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탑, 피라미드의 형상이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 보자. 고구려의 비총은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피라미드다. 남미의 거대한 석조 피라미드나 이집트의 화려한 석회암과 달리 이곳은 흙으로 쌓아 올린 토목의 걸작이다. 일본의 고분은 둥근 모양으로 중국 한나라의 사적은 네모난 봉분에 그친다. 하지만 고구려는 사각 피라미드, 층층이 좁아지는 탑 형태를 택했다. 왜 그랬을까? 지질학적으로 한반도의 황토는 점성이 강해 층층 쌓기에 이상적이었다. 중국 사적처럼 돌을 쌓지 않고 흙만으로 30m를 올린 건 고구려의 독보적 토목 기술 때문이다. 5월 6세기 고구려는 철기와 목재 가공에서 앞서 있었고 수만 명을 동원한 조직력이 이를 가능케 했다. 다시 장면 속으로. 봄비가 내리는 날 인부들의 발자국이 진흙탕을 만들고 나무 다리 위로 흙바구니가 오르내린다. 왕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 즉시 공사가 시작된다. 광개토 왕릉 근처의 코무덤처럼 3표 95년경에 세워진 이 탑들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한다. 광개토 대왕의 비석에 새겨진 바다 건너 정복, 왜구 격퇴의 기록이 이 흙탑 아래에 묻혀 있다. 바람에 흩날리는 깃발 소리, 말발굽의 천둥 같은 울림. 왕의 시신이 안치되기 전 제사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채운다. 쌀밥의 고소함, 고기 굽는 연기,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든다. 지정 맥락으로 넘어가 보자. 고구려 비총의 건축 기법은 람드 얼스라 불리는 압축 토공법이다. 중국 한나라 무덤도 비슷하지만 고구려는 경사를 더 부드럽게 하고 층을 더 얇게 쌓아 안정성을 높였다. 일본의 키타야마 고분은 11km에 불과하고 중국 북위 왕조의 무덤은
돌벽으로 보강됐으나 고구려 비총은 순수 흙으로 30m를 달성했다. 이는 기후 적응의 산물이다. 혹한의 겨울, 강물 얼음이 녹아 물공을 공급하고 여름 장마가 흙을 다졌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산맥을 오가며 철과 목재를 수송,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했다. 장수왕 시대 6세기 중반에 절정에 달한 이 기술은 수당 침공을 막아낸 요새 건설과 직결된다. 현장으로 돌아가자. 해질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평야가 주황빛으로 물들고 멀리 압록강 물결이 반짝인다. 이 탑에서 왕의 영혼은 별을 향해 솟구친다. 고구려 신화에서 산신과 용왕이 지키는 이 구조물. 실제로도 번개가 치면 흙이 단단해진다. 내부 석실의 공기는 차갑고 촛불이 일렁이는 그림자가 벽을 춤춘다. 왕의 검과 갑옷이 놓인 자리에 먼지가 쌓이고 재물의 잔향이 남아있다. 밤이 깊어지면 별빛이 흙 표면을 은은히 비추고 바람이 속삭인다. 여기 영원한 왕이 잠들다. 비교를 통해 그 독창성을 느껴보자. 일본 야마토 고부는 둥근 모양으로 왕의 안식을 상징하지만 이동이 쉽지 않아 방어에 취약했다. 중국 사적은 황제의 영토를 나타내는 네모 형태지만 흙이 무너지기 쉽다. 고구려 비총은 피라미드처럼 좁아지며 하중을 분산, 지진에도 강하다. 발굴 결과 7세기 비총은 내부에 목조 지지대와 배수로를 설치해 수명을 연장했다. 이는 단순 무덤이 아닌 왕권의 상징이자 전쟁의 증언자다. 광개토왕의 정복전쟁, 백제 신라와의 싸움, 수나라 백만대군 격퇴. 이 탑들은 그 승리의 피라미드다. 마지막 장면. 가을 단풍이 물든 산등성이 코무덤의 꼭대기에 서서 바람을 맞는다. 발밑 흙이 부드럽게 받쳐주고 멀리 한강 물소리가 들려온다. 세월이 흙을 깎아내리며 형태를 바꿨지만 그 뼈대는 여전하다. 고구려의 기술은 후대 백제와 신뢰 전파됐고 오늘날 북한과 중국 국경의 유적에서 빛난다. 이 비총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어난 평화의 탑, 북쪽 피라미드의 충격적 비밀을 간직한 채 영원히 서 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흙의 온기가 몸을 감싼다. 이제 고요한 잠으로 총 약 4,600자,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빗줄기, 고요한 흙무덤이 갑자기 쏟아내는 황금의 폭포처럼. 1979년 여름 중국 지안시의 코무덤 발굴 현장. 비가 내리던 그날 땅속에서 솟아오른 금관 하나가 햇살을 삼키며 빛났다. 주변은 축축한 흙냄새로 가득 찼고 발굴단의 손끝이 떨렸다. 이 무덤은 왜 이렇게 화려한가? 전쟁의 잔해 속에서 피어난 부의 환상인가? 천천히 숨을 쉬며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 입구를 열자 습한 공기가 코를 찌른다. 흙벽에 새겨진 용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춤춘다. 그리고 안쪽 5호분의 주인공인 고구려 귀족의 석관이 드러난다. 석관 뚜껑을 밀자 금제관식, 관시, 이 쏟아진다. 세 개의 나비 모양 장식, 각 날개에 섬세한 금실이 박힌 채. 이 금관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고구려 왕족의 상징, 권력의 무게를 지탱하는 왕관이다. 발굴자들의 손에 들려 오를 때 그 무게는 1kg을 넘었다. 부드러운 금빛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듯 빛났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자. 무덤 안은 서늘하다. 바깥의 빗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횃불의 불꽃이 벽화를 비춘다. 벽화 속에 고구려 사람들이 보인다. 왕의 어가 유자가 행진하는 장면. 그들은 금관을 쓰고 붉은 비단옷을 걸친 채 제사를 지낸다. 토기들 사이에 놓인 청동 거울. 그 표면에 새겨진 꽃무늬가 희미하게 반사된다. 이 유물들은
고구려의 일상을 속삭인다. 왕실의 연회, 제사 의식의 향연, 술잔에 담긴 막걸리 냄새, 고기 굽는 연기. 귀족들은 이곳에서 영혼을 달래며 조상을 기렸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역사적 맥락을 느껴보자. 코무덤은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통구부, 지금의 지안이아에 자리 잡았다. 5세기부터 7세기까지 고구려가 수당과 맞서던 시기다. 이 5호분의 주인공은 영농리 슈샹리라는 인물로 추정된다. 그의 무덤에서 나온 금제 유물 100여 점은 고구려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금관총의 금관처럼 세 개의 나비는 왕의 후예를 상징한다. 각 나비는 자유와 부활을 뜻하며 고구려 불교와 토속신앙의 융합을 드러낸다. 이 금관은 단순한 미품이 아니다. 고구려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해 얻은 금세공 기술의 산물이다. 페르시아 스타일의 섬세함이 스며든 것이다. 이제 천천히 몸을 이완하며 무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금관 옆에 놓인 철검, 녹슨 겉껍질 아래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 길이 90cm, 양면 날이 선명하다. 손잡이에는 금실로 감긴 장식. 이 검은 전장의 추억을 간직한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철검 십자루는 모두 고구려식 장검 창잔이다. 무게는 1kg 남짓, 귀족의 허리에 차던 무기. 상상해 보아라. 전쟁터에서 휘두르는 그 검, 피비린내와 비명 속 고구려 기병이 적을 베는 소리. 검신에 새겨진 용문양 롱웬양은 왕실의 보호를 뜻한다. 이 무기들은 무덤 주인의 생전 위세를 증언한다. 줌아웃하며 더 넓은 그림을 그려보자. 코무덤의 보물들은 고구려의 번영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쇠퇴의 전조를 암시한다. 7세기 초 고구려는 수나라를 격퇴했으나 당나라의 압박이 시작됐다. 이 무덤들은 427년 장수왕 때부터 쌓인 것이다. 금관의 화려함은 경제력의 절정, 그러나 철검의 녹은 내부 부식의 징후다. 토기에서 나온 제사 그릇들은 왕실 의식의 정교함을 보여주지만 벽화의 색바랜 푸른빛은 문화의 쇠락을 속삭인다. 고구려는 668년 당나 연합군에 멸망했다. 이 보물들은 그 직전의 마지막 불꽃이다. 왜 화려할수록 비극적이었을까? 부와 권력이 집중된 귀족 사회의 취약함 때문이다. 다시 무덤 속으로. 습한 공기 속 금제 귀걸이가 흙먼지 속에 반짝인다. 호랑이 발톱 모양, 야생의 힘을 상징한다. 귀족 부녀가 이걸 달고 춤을 췄을 터. 은은한 금속 냄새, 손에 쥐면 따스한 온기. 옆에 놓인 금동대도 진통다이다. 허리띠에 찬 단검. 칼집에 새겨진 꽂힌 무늬는 봄바람을 연상케 한다. 이 유물들은 고구려 생활상을 재현한다. 왕궁의 연회실, 비단 소매 부르는 소리. 제사장에서 피우는 향,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기도. 천천히 호흡하며 지적 통찰을 더하자. 고구려 금세공은 세계적 수준이었다. 금관의 나비 날개는 0.1mm 두께의 금판을 다듬은 기술. 이는 로마 제국과 교류한 흔적이다. 철검의 단추법은 고운 용접, 중국 한나라 이후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무기들은 전쟁 패배를 예고한다. 당나라 기록 이에 따르면 고구려 말기 무기 생산이 부족했다. 코무덤의 철검 녹은 그 증거. 왕실 생활의 벽화는 와 맞물린다. 영의 소문의 난정 시기, 귀족들의 사치가 국가를 갉아먹었다. 무덤 깊숙이 청자 항아리가 서 있다. 입구에 새긴 동물 문양, 제사 음식을 담았을 그릇. 만져보니 매끄러운 표면, 세월의 손길이 느껴진다. 이 토기들은 잃어버린 문화를 맞춘다. 고구려는 불교와 무속을 섞어 제사를 지냈다. 벽화의 천왕상은 인도 불교 영향, 토기의 꽃무늬는 토착 미술.
이 조각들이 모여 고구려의 정체성을 이룬다. 이제 더 깊이. 금제 신발 꾸밈, 발을 감싸던 장식. 걸을 때마다 반짝이던 그 빛. 귀족의 일상, 궁정의 화려함. 그러나 이 모든 게 땅속에 묻힌 이유는 고구려 멸망 후 통구부는 버려졌다. 보물들은 300년 잠들었다가 깨어났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묻는다. 번영의 끝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천천히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마지막 장면. 발굴 현장의 노을. 금관이 상자에 놓이고 철검이 포장된다. 이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다. 오늘날 우리는 그 앞에서 고구려의 꿈을 꾼다. 부의 광채 속 숨겨진 비밀, 권력의 그림자. 코무덤은 말한다. 과거는 영원히 빛나지만 잊지 말라. 깊고 고요한 밤, 이 이야기를 안고 잠들어라. 고구려의 황금빛 바람이 당신을 감싼다. 비가 내리는 밤, 고구려의 평양성 성벽 위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는 검은 영희보다 더 짙게 스며들었다. 당나라의 거대한 군대가 포효하듯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소음 속에 섞인 침묵은 더욱 무거웠다. 668년 가을, 왕검성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피비린내를 싣고 불어왔다. 코무덤, 그 고요한 비총 안에서는 왕의 영혼이 여전히 고구려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려했던 왕국이 무너지는 순간 무덤의 돌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이 침묵이야말로 고구려 최후의 외침이었다. 숨을 죽이고 들어보라. 성벽 아래 당나라 병사들의 발소리가 땅을 울린다. 수십만의 군대가 물결처럼 밀려들고 불꽃이 하늘을 핥는다. 고구려의 장군들은 검을 쥔 손에 땀이 배어들었고 그들의 눈에는 연기의 장막 너머로 보이는 당의 깃발이 선명했다. 왕검성, 보장왕의 최후의 보루. 667년부터 이어진 전쟁의 끝자락이었다. 당 태종의 손자 고종이 보낸 군대는 이미 평양성을 함락시켰고 이제 왕검성만이 남아있었다.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그날, 보장왕은 궁전 안에서 조용히 망토를 여몄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고구려는 영원하다라고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당군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며 성문을 뚫었고 고구려 병사들의 비명이 메아리 쳤다. 이 순간을 확대해보자. 코무덤은 멀지 않은 곳 왕검성 외곽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무덤 안은 차가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는 수백 년의 먼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무덤 주인은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고구려의 왕족이나 귀족의 비총으로 추정된다. 높이 솟은 굴토대와 정교한 석관, 그 안에는 금은 보화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유물이 잠들어 있었다. 당군이 성을 함락한 직후 그들은 승리의 광기에 사로잡혀 주변 무덤들을 파헤쳤다. 코무덤도 예외는 아니었다. 병사들의 괭이질 소리가 밤을 가르고 돌이 부서지는 소리가 고구려의 최후를 알렸다. 그러나 완전히 약탈되지는 않았다. 일부 유물은 땅속 깊이 숨겨져 당나라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이 훼손의 순간이 바로 고구려 몰락의 생생한 증언이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보자. 고구려의 최후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668년 왕검성 함락으로 700년 왕국은 소멸했지만 그 배경에는 당나라의 야심이 있었다. 수당 교체기, 당은 북방을 장악하며 고구려를 위협했다. 645년 당 태종의 첫 침공 실패 후 고종은 660년 백제, 668년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다. 이는 동아시아 패권의 전환점이었다. 고구려는 외만주를 아우르는 초대형 왕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평양성, 국내성 등의 유적이 그 증거다. 코무덤은 이 맥락에서 고구려 후기의 불안한 시대를 반영한다.
무덤의 구조는 7세기 고구려 석실무덤 양식을 따랐으며 굴토대 위에 지은 도명비총은 왕의 권위를 상징했다. 시간이 흘러 당나라가 쇠퇴하자 코무덤은 잊힌 채로 잠들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며 동북아를 호령했으나 926년 발해 멸망 후 고려로 이어졌다. 고려시대에도 이 무덤은 신비로운 존재였다. 그러나 진정한 드라마는 현대에 펼쳐진다.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이 중국 지린성 지반시 근처에서 코무덤을 처음 발굴했다. 1912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석관과 유물이 출토됐고 그 안에는 고구려의 화려한 금동관과 보석이 빛났다. 그러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유물은 흩어졌다. 1940년대 소련군과 중국군의 손에 다시 훼손당하며 일부는 사라졌다. 이제 화면을 확대하라. 1970년대 중국의 본격 발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날, 고고학자들의 사빗 땅을 파헤친다. 습한 흙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손전등 불빛이 석벽을 비춘다. 코무덤의 내부는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다. 벽화의 잔재, 금동신발, 철검, 그리고 왕관 모양의 관식이 쏟아져 나왔다. 공기는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한 채 무거웠다. 이 유물들은 중국 고구려 박물관에 안치됐고 고구려의 예술적 정수를 보여줬다. 그러나 이 발굴은 지정학적 폭풍을 불러왔다. 한 걸음 물러서자. 코무덤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뜨거운 논쟁거리다. 한국은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 여기며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했다. 2004년 중국의 중국 고구려 왕릉군 세계유산 등재에 한국은 강력 반발했다. 코무덤 중국명 지안비총은 그 상징이다.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 지방 정권으로 규정하지만 한국 학계는 만주 한반도 중심의 독자 왕국으로 본다. DNA 분석과 유물 연구에서 고구려인은 북방 유목민 혈통을 보이며 한국과의 연속성을 입증한다. 이 갈등은 1세기 동북공정의 일부로 중국의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라. 지진 같은 충격이 무덤을 흔든 1980년대. 지진으로 일부 석실이 무너지며 새로운 유물이 드러났다. 어두운 터널 안 고고학자들의 손이 떨리며 금속 상자를 꺼낸다. 그 안에는 잊힌 고구려의 서책 조각과 옥구슬이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별빛이 언덕을 은은히 비춘다. 이 순간 고구려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현대 기술로 재발굴이 이어지며 3D 스캔과 탄소 연대 측정이 비총의 나이를 7세기로 확인했다. 그러나 소유권 싸움은 여전하다. 한국 연구진은 공동 발굴을 요구하지만 중국은 국경 안문화재로 주장한다. 이제 더 넓게 보자. 코무덤의 유산은 불멸이다. 고구려는 삼국통일의 꿈을 심었고 발해와 고려로 이어졌다. 장수왕의 팽창, 영해소문의 항쟁은 동아시아 역사의 축이다. 코무덤 유물은 고구려 미술의 절정, 금동관의 세밀한 문양, 철기의 정교함을 증명한다. 미래에는 AI 분석과 국제협력으로 새로운 비밀이 풀릴 것이다. 한국-중국 갈등 속에서도 이 유산은 평화의 다리가 될 수 있다. 고요한 밤, 코무덤의 돌문 앞에 서라. 바람이 속삭인다. 고구려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유산은 당신의 피 속에 흐르고 영원한 별처럼 빛난다. 눈을 감고 이 고요 속에 잠들어라. 고구려의 꿈이 당신을 안는다.